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월 19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참 여러 분야의 질문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에서부터 부동산 대책, 또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 대한 질문,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 이 외에도 여러 정치적 현안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참 남는 게 없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지금 화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아동 관련된 실언만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내용이 없었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그 기자회견에서 제가 굉장히 황당하다고 느꼈던 세 가지 부분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유체이탈식 화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사설 제목이 저랬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논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다라는 제목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보였던 대통령의 모습은 딱 저랬습니다. 어떤 국정을 책임지는 책임 당사자로서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아주 정치 평론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논평을 하듯이 이런 논평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즉, 추윤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동부 구치소 문제라든지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마치 남의 일처럼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자,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추윤 갈등 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원만히 풀 수도 있지 않았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장관이 또는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 아무런 갈등이 없었던 것처럼 필요할 땐 임기에 상관없이 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시대가 좋았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이없는 동문서답이죠. 왜 추윤 갈등 때 인사권자로서 그 갈등을 중재하거나 왜 정치적인 해법을 찾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과거 정권 얘기를 하면서 과거처럼 검찰총장을 잘랐어야 되냐는 식의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저는 과거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추미애 장관 때처럼 이렇게 검찰의 중립성을 흔든 예가 있습니까? 이렇게 추미애 장관처럼 막무가내식 검찰 인사를 통해서 또는 적법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징계 청구를 통해서 또는 말도 안 되는 수사 지휘권 발동을 통해서 이렇게 검찰을 흔든 예가 있습니까? 그런데 과거보다 지금이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언제 대통령더러 윤석열 총장을 자르라고 했습니까?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만이 대통령이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의 전부가 아니죠. 얼마든지 인사권자로서 법무부 장관과 총장 사이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아무런 액션도 취해놓지 않아놓고 마치 그것이 과거보다 더 민주적인 행태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체 이탈 화법을 이어갑니다. 지금 총장은 임기와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갈등이 생겨도 민주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징계가 독립성 보장을 해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임기제가 없다면 징계도 필요 없는 것이다.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파면과 징계로만 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즉,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것, 제도가 허용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징계를 취소시킨 것도 삼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국가에서의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너무나 무리한 이 징계, 밀어붙이기식 징계가 어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한 그런 해프닝이었나요? 자, 추윤 갈등에 대한 기자의 또 다른 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장관과 총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마치 지금 추윤 갈등을 늘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죠.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달나라에 있는 듯한 이런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막았어야죠.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징계 사유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 사유로 그 결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정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추미애 장관의 부당한 징계 청구를 제재시켰어야죠. 아무런 액션도 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남 얘기하듯 이렇게 평가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황당하게 느꼈던 부분은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느꼈던 대목인데요. 자, 한 기자가 대출 규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즉 LTV와 DTI 같은 현재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 대출 규제 조치가 실수요자들을 너무나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청약에 당첨이 돼도 자기 어떤 현금이 3, 4억 정도 보유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집을 사기가 너무나 어렵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한마디로 난 그건 잘 모르겠다. 나한테 묻지 마라. 라고 답변을 회피해 갔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대통령이 마치 지침을 내리는 듯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입니까? 아니죠.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입장에 있으면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죠. LTV, DTI. LTV는 주택 담보대출 비율을 말하고 DTI,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LTV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파트 매매가의 40% 한도 내에서 대출 금액을 산정하도록 계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부자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가 매우 어렵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이 대출 규제 좀 풀어달라는 이런 요구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 많이 했죠.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알아야 될 내용인데 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실무적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황당 포인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기자회견의 유일한 화제가 되어버린 입양아동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실언이었죠. 자, 청와대가 계속 이틀에 걸쳐서 해명에 나섰지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사과하면 될 일이죠. 내가 발언을 잘못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왜 그렇게 왜곡해서 듣느냐? 듣는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청와대는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국 입양가족 연대까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청와대의 사전 위탁 보호제 해명은 2차 가해다, 당장 사과하라, 이런 요구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꼈던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한국경제신문의 사설 제목처럼 대통령에게 이 말을 하고 싶네요. 대통령은 국정을 논평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보다 좀 책임 있는 이런 자세, 책임 있는 대통령의 인식을 좀 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